정말 이게 민철 씨 같은 분이 귀하기는 한 게 저도 사실은 저보다는 어리니까 어린 30대, 20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자리를 해봤는데 대체로 이 민철 씨가 아까 이제 비판을 했던 그런 부류들이 어떤 거냐면은 특정 정치인의 계파화가 돼 있거나 이미 네, 20, 30대인데도 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승진을 요망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은 직업 정치인으로의 태세를 일찌감치 배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자원으로 젊은 자원으로 추천받고 잘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정민철 씨처럼 약간 이견을 뭔가 수용하고 얘기하는 구조가 잘 안 만들어져 있어서 솔직히 걱정이 되고 선생님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바뀌어야 되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일단 누구 계보 밑에 들어가면 네. 형 동생 하면서 이제 뭐 민평련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직 속에서 활동하면 그건 그것대로 계통이 있겠죠. 그쪽이 아니면 이제 대중을 얻는 사람. 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수많은 대중에게 이제 뭐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 둘 다가 아닌데 정치적인 이제 관심도 있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말한 그 과학기술에 대한 실력 등등 하여튼 그 제가 좀 뒤죽박죽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그 저도 처음에는 그 뉴 이재명 뭐 올드 이재명 논쟁이 굉장히 괴로웠어.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댓글의 그러시죠. 네. 비난이 이건 완전 일배 수준으로 싸우는구나. 이건 뭐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문구 오소리 그 그렇죠. 면파 예. 그건 완전 분열 세력이거든요. 맘먹고 들어온 걔들이 작당하나 뭐 이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이런 논쟁은 그냥 살아있는 정당이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먹이 싸움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건 노선 싸움이거든. 그렇죠. 노선 투쟁입니다, 이게. 예, 뭐 아주 좁히면 또 이제 민주당의 당권 싸움이라고도 아주 좁히면 좁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뭐 정치 문화 건강성의 한 징표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데 민철 씨도 자꾸 이렇게 다 수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느 한쪽에서 막 들이떠 싸워도 괜찮아요. 옛날 유시민 작가처럼 하란 말이야, 지금. 유시민 보니까 보세요. 지금. 유시민이가 다 뒤집어서 68세인데 그냥. 68세인데 완전 구루처럼 모두가 고개 숙일 얘기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말은 나이 들으면 할 줄 알아요. 누구도 공격하지 않을 그 말.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정치 투쟁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 정치 투쟁이라는 게 때로는 아주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존재를 두고서 무엇이 이재명 시스템을 더 견고히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싸움이니까 절대 나쁘지 않아. 난 유시민 씨 너무 부럽던데? 아직도 팔팔해. 팔팔한 거야. 네. 뭐 약간 얼마 전에 그 노무현재단 강연에서 강연 안 이런 그래도 논란이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되었던 것 예, 같더라고요. 예. 나는 이렇게 계속 그냥 그 젊게 살고 싶다. 뭐 좋게 말하면 젊게죠. 그냥 뭐 철없이 살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부럽다. 저도 저 나이 때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뭐 닮고 싶은 어른이 누구냐라고 보면 뭐 그런 모습이겠죠. 그 나이에도 그렇게 마음껏 자기 주장하시고. 근데 그러면 저도 자기 주장을 좀 해보자면 지금 이제 우리 민주진영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ABC 논쟁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중도층의 다수, 이 민주진영의 중도층 다수는 뭐라 생각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총구는 지금 국내도 없어요. 지금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위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3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는 이 현재 세계 정세에서 에너지 위기 대한민국이 굉장히 취약하죠. AI 원래 대한민국은 AI 경쟁에 사실상 패배했다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의 입지를 윤석열 정부 때 갔었죠. 그리고 또 뭐 방사는 또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북아에서 또 만약에 지금 미군이 이란에서 무기를 거의 다 써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군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든 총구가 대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전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요. 실제로 알파고 기자도 지금까지 중동 정세를 굉장히 잘 맞춰왔는데 3차 세계대전 얘기했잖아요. 맞아.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진영에서 집중하고 또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방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에너지 어떻게 할 것이며 전력, AI 시대 가장 중요한 이 전력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이야기를 원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제대로 했던 적이 있냐라고 하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주요 관심사에는 그리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는 다른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가 딴지 게시판이 민심을 척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딴지 게시판에 무슨 이야기들이 더 많이 올라오냐고 보면 검찰개혁이 압도적이었어요. 이란 위기, 이란 전쟁은 있으면 안 되지. 전쟁은 뭐 트럼프를 규탄해야 돼. 요 정도의 메시지였고 예를 들어서 파병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너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청래 당대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계속해서 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선거 승리 위해서 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방산 이야기를 하고 AI 이야기하고 전력 이야기를 하고 에너지 위기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안심과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정말 튼튼한 정책적 자원들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 통해서 나오는 민주당 이야기가 뭐냐면 ABC 논쟁, 검찰개혁을 통한 보안수사권 논쟁 이런 것들이 지선 앞두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나오는 게 너 삐냐, 너 누구냐, 혹은 뭐 경기도지사의 어떤 후보는 아직 젊으니까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가 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오히려 지선 승리의 대책 전략이 이재명 정부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저기에 참전하고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앞으로 미국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석유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은 사람 네. 니네들이 알아서 했잖아요. 그럼 그 논쟁은 지금 민주당이 오늘 아침부터 끌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민철 씨가 역시 젊어서 좋아. 네. 우리한테 이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는데 네. 또 다른 나라 가면 축구 얘기하고 이제 여배우 얘기하다가 이제 날이 지새는 게 대중사회인데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오늘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뭐 그렇죠. 이제 짧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앞으로 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의 아젠다를 정미철 씨 같은 경우 생산적인 담론으로 좀 가져가자 말을 했으니까 선생님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인 예측도 하실 거고 지금 남은 기간에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가 조금 견해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네, 잘합니다, 네, 저는. 네. 역사가 이제 반복되는 건 아닌데 이 한국이 착 점프하는 체험을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한가운데 그걸 보셨고, 겪었죠. 네. 근데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미철 씨는 이제 3차 대전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죽어요 사람이. 네, 계속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번의 도약이라는 게 약간 무식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권위라는 거는 자기가 획득하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대통령 중에서도 아주 드물 정도로 국가 통솔의 권위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지지율뿐이 아니라 그의 한마디, 그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중이 이게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 도약 시절에 그러니까 지자체가 없었던 시절에 전국이 모세혈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도 안에 시, 군, 구, 동네 이 반장 이장까지도 모세혈관처럼 돼 있었어. 네. 그러니까 독재를 했지. 그러나 또 다르게는 뭔가 앞으로 가려고 그럴 때 그 한 단일체가 그냥 꿈틀거리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게 최빈국에서 선진국된 경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같은 리더 아주 드물거든요. 이번에 사실
나는 민주당 계열이 아낌없이 다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시군구에다가 지방의회까지. 그러면 이거 독재하냐 그러는데 뭐 독재하자고. 오래 못하니까 독재 오래 못해요. 대신 이재명 정부 하에 전국이 모세혈관처럼 엮여서 하나의 방향을 알아보면서 이 모세혈관처럼 엮인다는 건요 분업이 가능한 거예요. 경상북도에는 뭐를 하는데 네. 전라남도에는 뭘 하고 이 전국적 분업이 가능하면서 같이 이제 가는 건데 이번 지자체 선거 결과가 이재명이라는 한 정권과 전국이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를 만드는 도약에 한 번 더 도약하는 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너무나 간절히 해요. 예. 그래서 경북의 이철우까지 사그리. 내가 이철우랑 여행 갔었던 거 알아요? 아 이철우 지사랑 여행 가였어요? 몽골에. 아 진짜요? 아주 스윗한 아저씨야. 아 이제 사석에서 보면은 네. 아주 스윗한 사람이야. 몽골에 갔는데 한나라당 의원이래 이철우야.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싹 다 좀 장악을 했으면. 아니 근데 당장 궁금해지는 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철우 지사의 좀 어떤 면모가 스윗했던 겁니까 이게? 예. 아니 정치가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국힘 계열이 많아요. 인적 관계로. 아 사람 네, 관계로. 잘하는 거. 그러니까 대인 관계 되게 충실하게 성실감 있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예. 제가 그 YTN 그 시사 방송 몇 년 진행할 때 알죠, 아주 알죠. 결론 예. 내렸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것들은 다 뻣뻣하고 국힘은 거의 다 스윗하더라.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완전히 태도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해. 아니, 선생님 예. 말씀처럼 정말 방송을 오래 이제 제작하거나 진행하신 분들의 공통된 평가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니, 저도 좀 느껴요. 패널분들 만나다 보면 예, 확실히 국힘 패널분들이 스킨십이 좋더라고요. 네. 서세로 한 세상 살면서 자기 집안, 자기 이익 이게 이제 네. 중심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구성을 한 게 너무 좋았고 실제로 이제 김갑 선생님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정민철 씨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바꿔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우리 어른들 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여전히 보면은 저는 40대여서 편승했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보고 지켜보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정민철 씨 세대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저희하고도 조건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공감됐던 게 지금 한국 사회 주류가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정치 현업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이제 표현하는 말만 다른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누구는 강자라고 하고, 네. 누구는 기득권이라고 하고, 누구는 심지어 부패 세력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좀 수용하고 뭔가 지금 달라지고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건 분명해 보인다. 이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의 정치를 논의하자. 이런 정도를 얘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전에 네. 마지막 한 가지 제언. 네.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은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시장이 30대인데 그러니까 네. 미국이 안 망해요. 뉴욕이 네. 안 망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출하신 분이지만 여러 고난경 동안에 너무 또 조심조심하는 이게 생기셨더라고. 옛날에 난 맞아요. 옛날부터 네, 옛날에 그 성남 모습이 시장 아니라 때나. 네. 왜냐하면 이 국가의 모든 걸 이제 끌어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언을 하자면 김민석 총리가 영원히 총리를 할 건 아니잖아요. 네. 다음 총리는 무조건 30대를 뽑아라. 야. 그러면 세대 교체의 분위기가 전 사회에 쫙 싹 퍼집니다. 바뀌겠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가 한 38, 뭐 37 이런 사람을 잘 찾아내시라. 네. 굉장히 사회 분위기 바뀝니다. 그냥 농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제 친구들이 많이 서운하겠네요. 바로 30대로 가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